자, 그러면 이제 조국당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보엽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직접 본인 페이스북에 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일단 뭐 요약하자면 이건 사실관계랑 다르다라는 이제 본인의 주장이 많이 난 들어가 결백하다. 있고요. 뭐 네, 이런 결백하다 그런 취지죠.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꺼냈을까? 뭐 이게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의도가 어떻든 간에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 되셨죠? 예. 뭔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열받았나 김보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거- 한 취재 기자에 의해서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에서 굉장히 그 수석 대변인인가 하면서 아주 권력이 막강했잖아요. 네. 그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나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네. 메시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취재를 한 네. 기자가 있더군요 어제. 감히 나를 건드려? 예. 야 조국 네가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억한 심정의 발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예. 타이밍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보엽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이 사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쨌거나 당에선 제명 결정이 나왔고. 그렇죠. 예. 그러고 지금 하려고 할 때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 결과에 동조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사실상 조국 혁신당의 간부였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의 이제 도전장 내밀듯이 딴지 걸면서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어 하는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거는 저는 김보엽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국 혁신당은 조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국 후보 뭐 비대위원장 됐으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조국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이 사건을 가지고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 그냥 어설프게 술렁술렁 넘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런 판단 좀 있을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공론화 되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각성을 한 건가요? 그렇죠. 각성을 하고 이제는 좀 이건 제대로 해야 예. 되겠다.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도 피해자들한테 사과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따라서 이 문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저는 예전에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비대위원장 딴 사람 시키지 말고 본인이 맡아서 이 문제 해결해라. 그것을 그렇게 추인해서 네. 어쨌거나 비대위원장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결정을 내린 당의 어떤 결정이라고 할까? 그거는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보세요? 적절한 결정이었다? 저는 뭐 조국 전 대표가 맞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딴 사람 쳐봤자 예. 조국 혁신당은 조국당이거든요. 예. 근데 뭘 딴 사람을 세워요? 본인이 직접 맡아서 다 처리하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내용적으로 옳았다고 보고 네. 그 대신 이제 맡아서 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승부를 걸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맡아서 이 일을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성공한다면 예. 뭐 조국 혁신당의 위기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그 성공이라 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예. 또 깔끔하게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게 정의롭게 처리됐다라고 예.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일을 잘 처리하는 거겠죠. 네. 일단 그리고 그런 어떤 성비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예. 당내의 어떤 비민주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문화들을 혁신하는 네. 돌파구를 여는 것 이렇게 된다면 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 이제 실패한다면 조국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에 이제 의문이 이제 생기는 게 되겠죠.
이제 피해자분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네. 그들의 마음과 뭐 여러 가지를 보살피고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고 이 상황을 타개하는데 온 화력을 집중해서 뭐 원만한 합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피해자 측도 뭐 네. 이 정도면 됐다. 됐다 서로 그냥 이제 서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같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게 뭐가 나왔다고 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조국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만 하려고 비대위원장 됐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사건에 국한해서 얘기를 네. 해보면 근데 대중 정치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중들의 기억 속에는 그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조국 혁신당에서 예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한번 스크래치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결을 잘 해도 예전에 그 완전 포텐 터졌을 때 그때 정도로는 올라오기 힘든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예. 그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처리하면 예. 그 공로를 인정해 줄 겁니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네.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덮은 게 아니라 잘 해결했다고 하면 또 그 평가를 받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예. 이렇게 어려운 난제를 잘 풀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국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향후에. 예. 사실 뭐 본인이 저지른 사건도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예. 그리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 비대위원장 나와서 물론 이제 나는 하나도 몰랐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어쨌든 비대위원장 맡아서 이 문제를 잘 마무리 짓는다면 네. 그건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로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조국 혁신당의 어쨌거나 얼굴로서는 잘 처리했고 그게 향후의 평가를 그렇죠. 좋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네네. 예. 이제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벌써 8시 원래 30분까지인가요? 예, 지금 8시 35분인데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아니 뭐 예. 앞으로 이제 조국 전 대표 즉 예. 비대위원장이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는 네.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잡음 당내 그 당이 거대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거대 정당과 비교를 해 보면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또 양당에 네, 비해서 네.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부침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국 비대위원장의 미래까지 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절치부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작은 고비예요. 이 정도 사안은 예, 이 왜냐하면- 정도 사안이라고 표현하면 또 이제 또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예, 전체적인 그 이슈에 그런 걸로 보자면 조국 혁신당의 미래로 봤을 때 미래로 봤을 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조국 혁신당이 어떠한 당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지금 그게 아직 불투명한 당이 조국 혁신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수 중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네. 뭐 국힘당은 내란 세력이고 뭐 나머지 진보 정당들이 있는데 예. 조국 혁신당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냐 이게 네. 명확하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질문이 네. 김현숙님께서 조국 비대위원장 SNS 사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보셨어요? 제가 네. 예전에 물어봤을 때 네. 조국 비대위원장이 대중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진을 자꾸 바꾼다든가 예. 또는 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걸 네. 좋아한다든가 그래서 뭐 이런 걸 볼 때 대중의 평가, 반응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의 그 정치적인 시험대 플러스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그렇죠. 정치를 해 나갈 것이냐 사실 이 측면을 그렇죠. 눈여겨보는 유권자들, 국민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내놔야 한다. 네. 다음 선거 때 그거 없이 그렇죠.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민주당하고 사이 좋아요. 뭐 내지는 쇄빙선 했잖아요. 표 주세요. 이거는 내란 전에는 그렇죠. 통할 수 있었지만 예. 이제 앞으로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결국 네, 한국 사회에서 조국 혁신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증명하고 그게 말씀하신 어떤 미래에 예. 대한 비전이라든가 예. 정책적
명확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조국혁신당 필요하네, 네. 찍어줘야 되겠네, 네. 이렇게 만들 과제가 지금 조국혁신당 앞에 놓여 있잖아요. 요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번에 이 사건은 그것에 시작에 비하면 불과하다. 불가하면 첫 번째 시작에 단계 불과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